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어느새 10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여행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77번 국도 여행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지원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지원 씨 어디로 다녀왔나요, 오늘은? 네, 드디어 저도 77번 국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바로 서산인데요. 드넓은 평야와 서해 바다의 조화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77번 국도를 따라서 서산으로 가보시죠. 77번 국도 여행의 세 번째 여행지였던 태안,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름다운 풍경들로 눈이 즐겁고 태안의 향토 음식을 맛보며 입까지 즐거웠던 태안 여행이었는데요. 좋은 기억으로 가득한 태안 여행을 마치고 이번엔 77번 국도 여행의 네 번째 여행지 서산으로 떠나봅니다. 서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서산에서 즐기는 77번 국도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경기도 파주시까지 이어지는 77번 국도. 우리 지역에서는 서천, 보령, 태안, 서산, 당진, 아산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떠나볼 77번 국도 여행, 그 네 번째 여행지는 바로 서산입니다. 태안에서 서산으로 이어지는 77번 국도를 따라 서산에서의 첫 번째 여행지로 이동해봅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77번 국도를 따라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이, 별 말씀을요. 그런데 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황금산이라고 서산의 제7경이에요. 선생님, 우리 얼른 출발해요. 예. 네, 빨리. 재밌겠다. 서산의 구경 중 하나라는 황금산. 해발 156m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라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트레킹을 즐기기 좋다고 합니다. 약간 힘들긴 한데, 상쾌하네요. 아니, 여기는 산에서 바다도 볼 수 있네요. 저 이런 광경은 진짜 예. 처음 봤어요. 이 서산은요, 이게 이 길이 아라매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아라가 바다고 매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숲길과 산길을 다니면서 바다를 보면서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이게 아라매길이고, 이 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몽돌 해변이 있고요. 그 옆에 큰 코끼리 바위가 있어요.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네, 얼른 보고 싶어요. 마지막 힘을 내야지. 가시죠. 으쌰. 서해를 배경으로 가볍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황금산의 아라매길을 따라 걷다 보니 거짓말처럼 눈앞에 해변이 나타났습니다. 모래사장 대신 동글동글 귀여운 몽돌로 가득한 몽돌 해변. 이곳엔 또 다른 볼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코끼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코끼리바위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제 뒤로 커다란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진짜. 멋있죠? 네, 멋지네요. 주상절리가 발달이 돼가 저런 귀한 개석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여기에는 해식 동굴, 해식 언덕 이런 게 있어서 서산의 유명한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황금산에 오시면 몽돌 해변과 멋진 코끼리 바위 꼭 한번 보고 가세요. 해설과 함께하니 더욱 재미있는 77번 국도 서산 여행. 두 번째로 향한 곳은 해미순교 성지입니다. 현재 서산시의 관광 1번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해미순교 성지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천주교 신자들의 삶과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길입니다. 와, 저희가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잖아요, 예, 선생님. 이렇게 서산 해미에도 순례길이 있었네요. 네, 이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저기 보이는 저 해미성지가 교황청에서 승인한 세계 제29번째 성지입니다. 교황청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은 그만큼 저곳에 얽힌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걸어서 저 해미성지에 가서 제가 그 당시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좀 더 걷다 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1985년에 설립된 해미 성당입니다. 지금은 그저 평온하기만 한 해미 순교 성지길. 하지만 이 길 곳곳엔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들이 겪은 순환의 역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못이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여기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1866년에서 69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이제 죄인을 잡아들이니까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둔봉에 사람들을 묶어서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빠뜨렸어요. 그리고 익사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둔봉에 사람을 넣고 이렇게 매장을 했잖아요. 수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둔봉을 죄인들을 수장시켰다 해서 죄인 둔봉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진둔봉이 되었죠, 이름이. 아, 그래서 이름이 진둔봉이었군요. 예.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여기 오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이 밖에도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겪은 순환의 역사를 전시해 놓은 기념관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천주교를 숭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의 정신과 넋을 기리는 전시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예, 맞아요. 아, 마음 아프죠. 네. 1935년도에 이 해미천변에서 발굴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형태가 없는 것들이나 흙은 저쪽 무덤으로 묘를 만들고요. 형태가 있거나 치아 있는 거는 화학 처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편안하게 잠드시지를 못하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시되어야 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마음은 아프지만 이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순교하셨던 분의 정신과 그 사람의 넋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네. 예. 오늘 저와 함께한 77번 국도 여행 어떠셨어요? 아유, 말해 뭐해요. 입 아프죠. 완전 즐겁고 또 알찼고요. 아니, 해설사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법한 그런 것들도 많았고요. 진짜 즐거웠어요. 아니, 근데 저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헤어질 것처럼 그러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대신에요. 제가 맛있는 맛집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맛집이요? 어딘데요? 여기요. 와, 그러면은 제가 우리 해설사 선생님만 믿고 한번 먹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설사님이 추천해주신 맛집을 향해 함께 이동해 볼까요? 이야, 이 황금들판 좀 보세요. 식당 가는 길목부터 벌써 정겹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뭘 먹어도 꿀맛일 것 같네요. 좋다. 깊어가는 계절을 만끽하며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한편에 수많은 장독대가 늘어서 있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서산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이 지역에서 직접 담궈갖고 장을 갖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아실만 하신 분들은 다 아셔갖고 찾아오셔요. 이게 17년, 18년 때깔을 보세요. 된장이요? 네네. 이 된장이 묵으면 묵을수록 간기가 쫙 빠져갖고 진짜 이게 아주 단맛이 나요. 그러면 이 된장으로 뭐 된장찌개를 만드시는 건가요? 된장찌개도 끓이고요. 청국장도 끓이고 저희 집에서 하는 거는 깻묵이라고요? 깻묵? 옛날에는 깻묵이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깻묵이 너무 팍팍하니까 들깨를 직접 재배를 해갖고 그걸 볶아서 갈아갖고 그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깻묵이라는 게 좀 생소해요. 그래갖고 이제 들깨 된장이라면 맞아요.
이게 과정 너무 힘들어요. 된장 담그는 과정에서 뭐또 숙성시키는 과정에서부터 2년 숙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16년, 18년, 20년이라서 이게 잔에서 묻어나는 그 맛이 묻어나야 돼요. 2년 정도면 풍부하잖아요. 된장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 말로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만들어 주세요. 이제 빨리 네, 솜씨 네, 가기 빨리.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된장인 만큼 그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일반 된장찌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들깨를 듬뿍 넣어주는 겁니다. 이야,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집밥 냄새 물씬 나는 깻묵 된장찌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것보다 더 반찬도 많고 하긴 근데 엄마한테는 내가 돈을 안 내니까 그쵸?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니까 네. 나도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기뻐요. 밥에다 얹어갖고 비벼서 드시면 맛있어요. 국물부터 먹는 게 아니고 예, 밥에 밥에다 얹어서 얹어서 이렇게 아우 냄새가 너무 고소죠. 너무 고소고 맛이 너무 담백해요. 말이 안 나오네. 그렇죠? 할 말이 안 나와요, 네. 사장님. 맞아요. 너무 제가 평소에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들깨 수제비도 좋아하는데 그 맛을 오묘하게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 고소하면서도 고소하기도 하고 고소고. 궁금한 게 이 깻묵 된장, 들깨 된장이라는 게 네. 원래 유명한 음식인가요? 저는 사실 처음 접했거든요. 아, 이게 서산 지역의 유명한 음식이죠. 옛날에 이제 집에서 이제 들기름을 짰잖아요. 들기름을 갖다 기계로 짠 게 아니라 손틀로 짰단 말이에요. 짜면 그 찌꺼기에서 약간 기름기도 있고 부드러운 맛이 있었었는데 그 먹거리 없을 때 무엇을 먹고 된장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넣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그 손주 어르신들이 그걸 갖다 빻아갖고 된장을 한번 끓여본 거예요. 그렇죠. 눈물의 음식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맞아요.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추억의 있잖아요. 음식이고 눈물의 음식이고 고향의 음식. 네.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 그릇 얼른 뚝딱 해치워 보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고 구수한 된장에 고소함을 더해준 선조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덕분에 제가 진짜 오랜만에 집밥다운 정성이 듬뿍 담긴 밥 잘 먹고 갑니다. 그렇죠? 제가 네. 네, 보답의 의미로다가 들깨로 이행시 한번 씌워볼게요. 운 띄워주세요. 들깨 된장찌개의 맛이 궁금하시다면 깨먹지 말고 서산으로 놀러오세요. 맛있는 깻묵 된장으로 행복하게 배를 채우고 길을 나섰는데요. 깻묵 된장만큼이나 구수하고 정겨운 시골길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이런 풍경을 만끽하며 여행하고 걸어볼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바로 77번 국도를 따라 여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꼭 한번 떠나보고 싶었던 77번 국도 여행. 오늘 저와 함께 서산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곳 이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77번 국도 타고 서산으로 놀러오세요. 꼭이요! 네, 잘 봤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자랑하는 황금산부터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들의 정신과 넋을 기리는 해미 순교 성지, 그리고 지역민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깻묵 된장까지 만나봤는데요. 서산에서 즐긴 네 번째 77번 국도 여행도 정말 알찼습니다. 자, 지원 리포터 다녀온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전부 좋았지만요. 아무래도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천주교 신자들의 넋이 잠들어 있는 해미 네. 순교 성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죄인 둔벙처럼 아픈 역사가 잠들어 있는 장소들이 해미 순교 성지 내부에도 있고요. 또 네. 해미 전반을 거친 순교 성지 순례 길에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참 해미 그리고 서산의 아픈 역사 또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배우고 온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해미 순교 성지는 종교와 상관없이 한 번쯤은 좀 가볼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황금산이거든요. 77번 국도 여행지였던 이 서천이나 태안에서는 이 스카이워크나 전망대에 올라가서 만끽할 수 있는 오션뷰를 소개를 해줬었는데 이번 서산에서는 또 산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 황금산 자체가요, 해발 156m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좀 가벼운 마음으로 트레킹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빼먹으면 안 되는 곳이 이 동글동글 귀여운 몽돌이 있는 몽돌 해변, 아. 그리고 코끼리 바위 네. 정말 멋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쉽게도 좀 시간대를 못 맞춰서 코끼리의 그 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 아쉽네요. 네, 근데 간조 시간대를 잘 맞춰서 가시면은 코끼리 코 사이도 걸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떠나시기 전에 잘 확인하셔서 저보다 더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산에 가시면 들깨를 넣어서 구수한 깻묵 된장도 깨먹지 말고 꼭 드셔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깻묵된장 저도 눈으로 마음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 서산에서 즐긴 77번 국도 여행도 아주 알찬 소식으로 가득한데요. 그래서 이대로 끝내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서산시청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이신 김재신 해설사 모셨습니다. 해설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관광해설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해설사님은 서산시에서 이렇게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직업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16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16년이요. 네. 요즘에 이 부캐가 유행인데 직업이 있으시면서도 부캐로 16년 동안이나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셨으면 모르는 곳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서산에 관해서. 서산은 어떤 곳인가요? 네, 서산시는 내포 관광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져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서울 수도권과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부담 없이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네. 또한 복합도시로 대산 석유산업단지와 농촌, 어촌이 고루 균형 있게 발전, 성장하고 있는 물산과 문화가 풍요로운 곳이지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서산하면 이 영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 영상 때문에 서산이 아주 이슈가 됐죠. 바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영화 매드맥스를 패러디해서 만든 머드맥스 영상입니다. 알죠. 네. 저도 당연히 봤습니다. 서산을 이슈로 해서 만든 영상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상입니다. 어촌 주민분들께서 경운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이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바지락을 캐는 모습도 이렇게 멋질 수가 있구나 감탄하면서 저도 몇 번을 돌려봤는데 다시 보니까 또 새롭고 또 더 멋져 보이네요. 해설사님도 당연히 이 영상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이 영상 보시고? 네, 힙한 음악과 함께 가로리만을 가로질러 바지락을 캐러 떠나는 농촌 주민들의 모습을 멋있게 담아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개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면서 인기 동영상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서산시에서 해설사로 활동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혹시 그런 뭐 댓글이나 반응 등을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제 화면 효과 때문에 경운기가 빠르고 멋있게 이동하는 걸 보고 경운기가 진짜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네네. 또 서산 어느 갯벌에 가면 저런 풍경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문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머드맥스 영사 촬영지인 오질이라는 마을을 서산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이벤트와 안내판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관광지를 소개하면 홍보 효과가 좀 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설사님도 이 서산을 찾는 관광객분들에게 서산 관광지를 좀 잘 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문화관광 해설사인 만큼 서산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재
문화재 등에 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산용현리 마야열의 삼존상이 백제시대 문화재이다 보니 백제 문화재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문화재에서 조선시대에 대한 공부도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서산시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산시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독특한 생활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독특함을 관광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서산의 황금산과 해미순교 성지를 다녀왔는데 해설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산에 왔으면 이곳만큼은 꼭 가봐야 된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네, 우선 서산에 오시면 백제 미소로 잘 알려져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국보 84호 서산 용현리 마야열의 삼종상을 제일 먼저 보셔야죠. 네. 태양의 위치에 따라 불상의 미소가 미묘하게 바뀌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서산시 명소인 사적 제 116호 해미읍성도 추천드릴게요. 올해가 해미읍성 축성 600년 되는 해여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또한 해미읍성에 들어서는 순간 탁 트인 넓은 잔디밭이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마음의 청량감을 선사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할 곳은 웅도입니다. 최근 웅도는 SNS 사진 명소로 물이 찰랑찰랑한 잠수교에 맨발 사진을 찍으러 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네. 있거든요. 물때를 잘 맞춰 오시면 여러분도 감성사진 한 컷 멋지게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변 데크길이 조성돼 있어서 바다와 가로리만 갯벌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와, 사진이 정말 예술이네요. 예,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님 개인적으로 또 가보셨던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추천할 만한 곳은 어딜까요? 네,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건데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날 일랑산 정상 맞은편에 있는 가야산 능선을 바라본 적이 있는데요. 마치 옛날 고지도를 보는 느낌이랄까. 정말 황홀하고 신비로웠어요. 이제 두어 달 후면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도 서산에 놀러 오시면 눈으로 뒤덮인 가야산 능선을 꼭 한번 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혹시나 서산 관광지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좀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거성리 벌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서서 눈앞에 그림같이 펼쳐지는 가야산과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거성리 벌판을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끝없는 초지와 가야산 그리고 높은 가을 하늘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뷰가 정말 멋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서산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국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다 먹고 오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깻묵 된장만 맛보고 왔는데요. 여행하면 역시 먹거리잖아요. 그럼요. 서산에 왔으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한다는 먹거리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간월도 어리굴젓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예. 네, 만화 식객에도 소개되었는데 서산에 오시면 간월도 어리굴젓과 영양국물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간월도 갯벌은 크고 작은 자갈돌로 이루어진 갯벌인데 작은 바위에 붙어 있는 굴이 간조와 만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에 잠겼다 햇볕에 노출되기를 반복하는데 이런 이유로 굴날개가 잘 발달되어 굴 향기가 진하고 맛 또한 진한 게 특징입니다. 네. 보통 어리굴젓은 2년 정도 키운 양식굴을 사용하지만 간월도 굴은 3년 이상 키워야 굴젓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 덕분에 맛이 더 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간월도 어리굴젓과 영양굴밥, 하얀 쌀밥에 빨간 어리굴젓 한 점, 네.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예, 오늘 해설사님 덕분에 뭐 서산에 잘 알려진 관광지부터 숨겨진 명소까지 저희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주말이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까운 바다로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드라이브 겸 현실의 짐을 내려두고 올 수 있는
서산 바다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또한 레트로 감성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곳저곳 둘러보시면 순박한 시골 분위기와 옛날 감성 슈퍼, 약국 등이 곳곳에 있어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서산말로 아무 말도 말고 일단 와봐요. 프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와서 즐겨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수산만의 여유로운 정, 맛있는 음식, 친환경적인 자연 갯벌을 즐기다 보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77번 국도 여행을 통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참 많다는 거 오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산에 대해서 다채롭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꼭 한번 놀러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